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예재입니다. 오늘은 리만코리아 관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리만코리아의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서 리만코리아 본사가 후원 방판업체로 등록한 이유와 리만코리아가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개별 대리점의 상황은 어떤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만코리아의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도표를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만코리아의 2020년 총 매출은 4,317억 원으로 2019년보다 10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2019년 후원 방판업계 매출 순위 11위에서 2020년에는 3위까지 올랐고요. 정말 대단한 결과입니다. 등록된 판매원의 숫자는 37만 4천 명으로 2019년보다 20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당 지급률은 총 매출액의 43%에서 27% 정도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수당 지급률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원 1인당 평균 매출액도 259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판매원들이 제품을 적게 팔았다기보다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소비자에 가까운 판매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 판매원들의 평균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등록된 판매원 가운데 수당을 조금이라도 받은 판매원의 비율은 45.45%입니다. 리만코리아 전체 1379개 대리점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판매원 가운데 2020년 연봉으로 1억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총 10명이고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를 받은 사람은 총 14명으로 나타납니다. 2020년 등록된 판매원 37만 명 가운데 연봉으로 3천만 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이 총 24명 뿐이라는 것입니다. 수당이 되는 판매원이 아주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리만코리아에 등록된 판매원 가운데 2020년에 최고로 많은 수당을 받은 판매원의 연봉은 8,778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리만코리아 회사 전체의 자료이고요. 상위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과 수당의 상위 편중률은 리만코리아 전체 자료가 없어서 1379개 대리점 가운데 2020년에 가장 큰 매출을 올린 리만코리아 인셀덤 아카데미 대리점의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셀덤 아카데미 대리점에서 활동하는 판매원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하는 판매원의 평균 연봉은 2,054만 원이고요. 상위 1에서 6%에 해당하는 판매원들의 평균 연봉은 228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위 판매원들의 평균 연봉도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의 상위 1% 편중률은 57.22%로 수당의 상위 6% 편중률은 91.1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후원 방판업체와 다르게 수당의 상위 편중률이 매우 높은데요. 다단계 판매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수당의 대부분이 상위 판매원들에게 몰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당의 상위 편중률이 이처럼 높은데도 상위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이 작게 나타나는 것은 리만코리아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본래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리만코리아 대리점들이 소속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 26.92%로 후원 방판의 수당 지급 상한인 38%나 다단계 판매의 수당 지급 상한인 35%보다도 많이 작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판매원들의 수당이 작은 것입니다. 이들 상위 판매원의 평균 수당이나 수당의 상위 편중률은 인셀덤 아카데미 대리점의 자료이기는 하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대리점들에게서도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리만코리아의 전체 대리점을 통틀어서도 많은 수당을 받는 판매원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리만코리아 1379개 대리점 가운데 최종 소비자 판매 비율 70%, 즉 옴니트리션 기준을 맞춘 대리점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리만코리아가 옴니트리션 기준을 전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리만코리아는 일반 후원 방판업체와 다르게 전문적 판매원을 통한 제품 판매 위주가 아니라 회원 모집에 치중하는 사업 방식을 취하다 보니 정상적으로는 옴니트리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회원 모집에 치중하는 사업 방식은 다단계 판매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리만코리아가 이런 사업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공정위 자료에 나타난 리만코리아의 여러 데이터들이 다단계 판매에서 볼 수 있는 수치와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판매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이 100만 원 전후로 낮은 점, 그리고 수당의 상위 편중률이 매우 높은 점은 다단계 판매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리만코리아의 대리점들은 회원 모집 위주로 영업을 하다 보니 제품을 전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회원들이 많아 1인당 평균 매출액도 작은 것이고요. 수당도 회원을 많이 모집한 상위 판매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판매원이 많다 보니 옴니트리션 기준도 맞출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리만코리아 본사가 왜 후원 방문 판매 업체로 등록을 했는지 그 이유에 관해 질문을 남겨놓았습니다. 법률상 후원 방판업체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별도의 판매원을 모집해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요. 지금부터 리만코리아 본사가 후원 방판업체로 등록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리만코리아는 2019년 이후 옴니트리션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은 말씀드렸습니다. 후원 방판업체가 옴니트리션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요. 후원 수당도 38%를 넘기지 못한다는 점은 이제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리만코리아는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리만코리아 본사는 2020년 12월 29일자로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별개의 후원 방판업체로 등록한 리만코리아의 대리점들도 본사처럼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제가 직판조합과 특판조합을 검색해 봤는데요. 리만코리아의 대리점들이 공제계약을 체결했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리점들이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법을 위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방판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9호 감옥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후원 방문 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매매, 위탁 판매 등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고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다른 후원 방문 판매업자와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제계약 체결에 가름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즉, 후원 방판업체의 경우 공제조합과 이미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후원 방판업체와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제계약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리만코리아의 대리점들은 이미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리만코리아 본사와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만코리아의 대리점들이 공제조합과 직접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앞에서 던졌던 질문, 즉 리만코리아 본사가 굳이 후원 방판업체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후원 방판업체로 등록을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리만코리아 본사는 별도로 판매원을 모집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후원 방판업체로 등록을 하고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까지 체결한 이유가 바로 대리점들과 채무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 대리점들이 거액의 공제금을 납부하고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리만코리아는 소속 사업자나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얼마나 지급하고 있을까요? 후원방판업체의 경우 매출액의 38% 이내에서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엄니트리션 기준을 갖추지 못한 리만코리아는 이 규정을 지키고 있을까요? 제가 만든 도표를 보시면 2020년 리만코리아의 대리점들이 소속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평균 26.92%로 나타납니다. 이 수치는 1379개 대리점들이 일으킨 총 매출액 대비 전체 대리점들이 소속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총 후원수당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수당이 매출액의 38%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이 너무 적다는 점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리만코리아의 수당 구조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리만코리아의 전체 판매 조직 구조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리만코리아 본사에서 지급한 수당에는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는 판매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26.92% 외에도 대리점주나 본부의 멤버들에게 지급된 수당이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수당 지급률에는 이들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개별 대리점들이 별도의 후원 방판업체로 등록한 2020년에는 수당 지급률에 대리점주나 본부장들의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리점주 등에게 지급된 수당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업주이지 판매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수당은 공정위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리만코리아의 과거 자료를 가지고 대리점주 등의 수당을 추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리만코리아의 2018년 자료를 보면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수당 지급률이 매출액의 61%나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수당 지급률은 43%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리만코리아 본사가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총 수당이 매출액의 40에서 60% 정도일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리만코리아 본사가 매출액의 40에서 60%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 가운데 26.92%가 개별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는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각 본부장이나 각 대리점주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리만코리아는 엄니트리션 기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후원 방판업체 후원수당 상한인 38%를 넘겨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60%에 가까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고요. 리만코리아가 실제로 이처럼 많은 수당을 지급했다면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요. 리만코리아는 이러한 문제를 개별 대리점을 후원 방판업체로 등록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리만코리아 본사, 본부, 대리점으로 이어지는 조직은 후원 방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리만코리아 본사가 본부나 대리점에 지급한 수당은 후원 방판의 수당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리만코리아 본사가 지급한 전체 수당이 38%를 넘겨도 법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리만코리아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는 판매원들의 소득이 열악하다는 점을 공정위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리점주나 본부 소속 멤버들의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요? 공개된 자료가 없어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 추정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렸습니다. 리만코리아 본사가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매출액의 40에서 60% 정도 된다고 가정할 때
각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는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된 26.92%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리점주나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리만 코리아에 소속된 대리점이 1379개이므로 대리점주도 같은 숫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다가 각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까지 합한다 해도 2,000명 이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000명 이내의 사람들이 나머지 수당을 다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리점이나 본부 관리비를 포함해서요. 리만 코리아의 각 대리점에 소속된 판매원 37만 명 가운데 2020년 한 해 동안 수당을 조금이라도 받은 판매원은 17만 명입니다. 이 17만 명이 받은 총 수당이 매출액의 26.92%인 것이고요. 이에 비해 2,000명 정도의 대리점주 등이 받은 수당이 매출액의 13에서 33% 정도라면 매우 큰 수치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리만 코리아의 수당 구조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들보다 대리점주나 본부 소속 멤버들이 많은 수당을 받아가는 구조라고 할 것입니다. 리만 코리아의 대리점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를 여기에서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리만 코리아의 빠른 성장이 단지 이것 때문이라고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리만 코리아의 제품력 등도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공정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리만 코리아의 1379개 대리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개별 대리점들의 매출은 천차만별이었는데요. 1379개 대리점 가운데 연매출이 가장 큰 대리점은 리만 코리아 인셀덤 아카데미 대리점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2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대리점은 총 13개로 확인됩니다. 연매출이 7억 원을 넘는 대리점은 40개 정도이고요. 물론 매출 규모가 영세한 대리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대리점주들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아 밖에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공정위 사이트에서 개별 대리점의 연매출을 확인할 수 있기에 어느 대리점주의 소득이 크고 작은지는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만 코리아는 최근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대리점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각 대리점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판매원들의 소득이 너무 작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판매원 가운데 고소득자가 별로 없을 정도로요. 하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대리점주들의 소득은 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당 분배 구조가 판매원보다는 대리점주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만 코리아가 가지는 문제점의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는 판매원의 등급을 얻기 위한 매출 요건이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소비자에 가까운 회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 판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판매원 등급만을 얻기 위해 많은 제품을 구매했다가 결국 인터넷에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내어놓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매원의 등급에 현혹되어 무리하게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순차적으로 성장해 가겠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인셀덤 화장품 회사 리만 코리아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모처럼 좀 길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리만 코리아의 성장을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리만 코리아가 판매원들과 상생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